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특집 토론 사회를 맡은 송지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맞아서 저희 KBS 창원에서는 현장 토크쇼 공장회담 3부를 제작 방영했는데요. 오늘은 그 공장회담에서 나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종합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신 뒤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함께해온 산업단지 공단으로서도 참 의미가 있겠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있어서 1973년하고 1974년은 매우 전환기,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육성과 수출 100억 달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기계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적 거점이 창원 산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창원 산단이 1974년도에 건설되면서 약 생산액은 4만 배가 성장하였고 수출은 3만 배가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있어서 우리 공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기계공업공단과 상공부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50년간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창원은 항상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창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 산단의 50년의 역사는 우리 산단공의 자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원 산단공의 자부심이기도 하면서 창원 시민의 경남의 자부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원 산단 조성이 되면서 창원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특례시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원시 입장에서도 이 50주년이 갖는 의미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원 특례시의 역사도 우리 그 창원 국가산단의 역사와 같이 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행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국가산단의 나이가 50이라면 우리 창원시 역사는 그보다 조금 젊은 44세입니다. 80년도에 창원시가 출범됐습니다. 50년 전에 이곳 창원은 당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고요. 그 뒤에 정부에서 기계공업 중심의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이후에 도시개발과 도시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국가 차원에서 창원을 계획도시로 설계를 했습니다. 생산 기능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기나 그리고 정주 여건까지 갖춘 계획도시로 그 당시 꾸며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당시에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국가 산단이 활성화되면서 창원도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방산 분야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생산액도 60조 원 그리고 우리 12만 명의 인원들이 거기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여기에다가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또 그리고 2년 전에는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이 변화를 선도해 간다면은 우리 창원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진기 박사님께서도 연구자의 입장에서 창원 산단의 역사는 특별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장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이 기적과도 같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창원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계산업 집적지를 만든 것 역시 한국 경제 성장의 과정과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일구어낸 기계산업이 당당하게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굉장한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장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에 뒤처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계 수출액 규모로 봤을 때 9위의 방위산업 수출국가로서 K방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창원국가산업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창원산단의 쾌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자본도 인력도 기술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쏟아붓는 거죠. 여기서 이룬 성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영어로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그와 같은 확산 효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집약적으로 쓰고 이 성공을 다시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켜서 국가 전체적인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우리나라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난 공장회담에서 그 50년 성장의 역사와 함께 산단의 현 주소까지 함께 짚어봤었는데 홍진기 박사님도 그때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공장회담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단지 50주년 특집 현장 토크쇼 공장회담.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폭이 50m. 그리고 독일 등 나라에서 무기를 받게 경남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야, 이게 발음 귀엽고.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창원산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1부, 그리고 2부에서는 K방산의 신화, 또 3부, 누리호의 심장이 태어난 경남의 비하인드 개발 스토리까지 다뤄봤었는데요. 창원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와 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공장회담 1부에서 나온 핵심 발언 저희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가 지금 창원산단에 있는 20대들의 숫자입니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구 전체를 보니까 40대가 35%, 30대가 35%인데 지금 이제 20대는 8%밖에 안 되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20대를 안 뽑는 것 같고요. 이건 아마 대기업에서 많이 안 뽑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아까 뭐 커피를 못 마셔서 못 가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창원공단에 안 가서 그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8%밖에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만 원이 제가 2009년에 취직했었을 때 200만 원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고요. 지금은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저임금 구조가 아직도 바뀌지가 않고 이 저임금을 메꾸려면 초과 노동을 계속 해가지고 몸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화인데요. 이 설비들이 바깥에 겉에서 봤을 때 노후화돼서 이제 청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오는 것도 있지만은 기계가 노후화됐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 손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한창 중공업에서 일할 때 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낡은 곳 설비에다가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치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치수가 하나도 안 맞으면 일일이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손이 더 들어가요. 네, 그 양승은 교수가 던진 화두는 산단 내 청년 노동자가 8%에 불과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산단 내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22년 6월에 전국 주요 국가산단 26개를 대상으로
청년 인력 고용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창원이 하위권이었습니다. 26개 중에 23위로 상당히 좀 고령화된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업인들을 만나면은 항상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인력 수급의 문제이고 특히 이제 젊은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력을 구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또 창원 출신 청년들이 또 외지로 많이 나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조 현장에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천연효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산단도 5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노후화됐다. 함께 나이가 들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창원 산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홍 박사님, 녹화 당시에 직접 현장에서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5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그 당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1979년에 창원기지 5년사라는 책자가 발간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던 그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쭉 나오는데요. 18세부터 20세까지 노동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20.5%, 그 다음에 21세부터 29세 노동자의 비중이 52%, 30세부터 39세까지 노동자가 전체 22.8%. 자, 그래서 39세 이하의 노동자 숫자를 합치면은 전체 비중에서 95.5%를 차지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부터 34세로 잡고 있고요. 특정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1979년까지만 해도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청년들의 직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인구 구조가 1980년대, 1990년대까지 고스란히 유지가 되지만은 고 인력대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항아리 모양으로 부풀어 있던 39세 미만의 96%에 달하는 이 인구가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그대로 늙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규 노동자들은 진입하지 못하고 이 인구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5세에서 34세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연령대가 10년 지나니까 35세에서 44세로, 45세에서 54세로 함께 나이가 드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는 거죠. 새로운 젊은 노동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2015년부터 2031년 사이에 그때 들어왔던 젊은 근로자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청년 네.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창원 산단이 젊은 산단이었는데 어느새 좀 이렇게 나이든 산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네. 산단의 1세대 노동자들은 이제 중장년이 되었고 새로운 청년들은 유입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만 특례시 입장에서도 이 청년 노동자들의 이탈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없이는 도시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인데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고 싶은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이탈에 대한 원인들을 좀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좀 부과를 한다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자리마저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는 일자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그런 거는 좀 적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AI라든 로봇 등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고 또 연관된 서비스 업종들에 대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쪽에 많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론 정지 요건도 우리가 문화라든 이런 걸 좀 더 입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젊은이들이 놀러 갈 때는 또 부산으로 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인식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전문직 일자리를 공급을 널리하는 더 고민을 좀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 대중요법으로는 특례시도 기준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100만 원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또 몸볼 수 있는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또 육아까지도 포함된 이런 전반에 대한 정주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창원 산단의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 관련 영상 보신 뒤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PT-4 Turbo. 복잡한 계약서를 쉽게 요약하고 문장을 입력하면 원하는 동영상도 금세 만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최적의 답변을 내놓는 차세대 인공지능, 초거대 AI입니다. 2년 전 챗 GPT 등장 뒤 단순 호기심을 넘어 점차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30% 이상의 그런 어떤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PC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조업 공정에 적용하면 설비나 장비 분량의 결함을 줄이고 작업 과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보급된 경남, 특히 창원 국가산단은 이를 적용할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초거대 AI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창원 국가산단에서 실정 사업으로 하는 제조 특화 초거대 AI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지 보전이라든가 검사 자동화 같은 이런 단일 공정의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이나 공장 전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해가지고 이를 종합적으로 인지, 판단,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원시에서는 노후화된 산단을 개조하는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요? 예. 창원 국가산단의 지력이 많이 좀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굉장히 도태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 경쟁 도시인 중국 선전 같은 데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창원 산단이 굉장히 저는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산단으로 탈바꿈 시킬 건가가 가장 관건인데 모든 조직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면은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멀리 보면 예전에 채부자 300년도 보더라도 그 안에 6.25 육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 국가산단 50년 이후 지금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핵심 가치로 가야 될 건가. 그래서 전문가 분들하고 또 이해집단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도출해낸 게 어떤 기업이 핵심을 쉽게 할 수 있는 핵심 행동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또 범지구적인 문제인 기후 환경에 적극 대처해서 탄소 중립을 산도하는 이런 어떤 산단을 만들자. 그리고 계속 더 학습하지 않으면 지식 정보화 사회는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시 학습할 수 있는 또 산단이 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라밸 이런 추세에 감안을 해서 또 근로자들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더 불어넣을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도 스마트 공장이 보급된 경남은 특히 창원 국가산단은 초거대 AI를 활용할 되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AI 산단으로의 전환, 다른 산단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수준 정도로 와 있습니까? 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개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제 좀 알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률을 살펴보면 23년 기준으로 전국에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이 있는데 경남 지역에는 2,500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부터 산업부에서 스마트 산단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와 같은 8개의 핵심 인프라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특화 초거대 AI 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DX 전환 지원센터 사업이 24년도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창원이 가지고 있는 소재에서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기계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디지털 연계를 통한다면 생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양산, 물류에 이르는 제조업 전주기의 디지털화 이러한 모델이 창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 역량은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앞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개조 프로젝트가 잘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 흐름들이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을 자동화된 기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계가 대체하는 작업을 하던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대신 그 인간이 하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라든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직종이 생기겠죠. 결국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좀 더 미래화된 기술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기존의 작업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 그걸 대체하는 좀 더 미래 신기술의 근거를 둔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날 건데, 젊은이들이 어느 직종을 선호하겠습니까? 과거 전통적인 기계산업을 선호할까요? 아니면은 좀 더 신기술에 기반한 그런 미래의 일자리를 선호할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미래 일자리일 그래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은 결국은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물결로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덮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이와 같은 기술을 잘 받아들인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연령대의 인구,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청년 근로자들을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 거라는 쪽에 오히려 힘을 실으셨어요. 네. 근데 앞서 공장회담 일부에 출연했던 그 용접공 출신의 천현우 작가는 분명 청년에게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도 크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단의 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노동의 전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공장의 자동화라든가 디지털화를 통해서 줄어드는 일자리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로 대체한다는 또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자동화라든가 디지털화가 추진이 되면은 여기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설비 조작 이러한 업무 능력을 기존의 근로자들이 갖출 수 있도록 전환 교육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사님 얘기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걸 위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든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과 함께 창원 국가산단을 도심화하는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영상 마찬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로를 기준으로 둘로 갈라진 창원. 대로 북쪽은 도심과 주거지로, 대로 남쪽 탄탄한 집안의 농지는 거대한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도시 창원의 이 분리지형은 미래 50년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굴착기 같은 중장비 잠금 장치를 만듭니다. 최근엔 문과 결합한 모듈 잠금 장치로 사업을 키우면서 대규모 청년 인력을 채용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들이 유난히 많은 곳, 휴식과 여가를 즐길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회사 밥 말고도 가끔씩 외식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변에 일단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원 국가산단의 편의시설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2,500제곱미터의 편의점은 19곳뿐. 이마저 대부분 대기업 안에 있고 영세공장 밀집 지역에는 6곳뿐입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몇 곳 되지 않는 체육시설과 병원, 은행도 모두 대기업 안에 있고 영세공장 집적지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육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 인프라 이런 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뭐 회사를 마치고 남는 시간이 있어도 뭐 어디 공연이나 그런 걸 보고 싶어도 사실 맞는 시간에도 별로 없고 그런 걸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청년 인력이 도심과 동떨어져 문화와 여가가 없는 직장을 선호할 리 없습니다. 창원은 이미 한 그 시대가 지난 느낌이야.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도심과 공단을 나눈 전통적 산단 조성 방식이 산단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청년 인력 수혈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환경, 근로 환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가 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수도권에 비하면 아직까지 좀 더 열악한 편이죠. 네. 13.8km의 이 창원대로가 미래 50년 도약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사실. 홍진기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거에는 공장이라는 구조물이 사실은 소음과 분진, 폐수 등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 오염원처럼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지역과 주거 지역을 도로라든지 차폐 녹지라고 해서 숲을 조성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들이 성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창원대로라는 게 사실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창원시의 대동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일정 정도 과거에 20세기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주거 지역의 분리에 입각한 토지 이용 계획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 행태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 직장과 자기 사는 곳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만이 이제 고급 기술 인력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직주 분리의 상징이었던 창원대로를 이제는 직주 융합의 인터페이스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이게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을 시장님께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예, 아까 홍 박사님 일종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주라는 두 기능을 또 대동맥인 물류를 담당하는 도로를 넣는 거와 이게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도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두 개를 기능을 좀 분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고 조금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는 측면에서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동맥이 그 양쪽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도 큰 의미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직주 중심으로 예전엔 도시계획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락이 더 들어가야 되죠. 즐거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디에 넣냐 둘 다 넣어야 됩니다. 직장 공단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넣어야 되고 또 우리 사는 주거 지역에도 넣어야 되는 그게 창원이 앞으로는 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그 공단과 관련해서 보면 공단에는 아까 도로변에 연해 있는 준주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을 좀 지나면 이제 중공업 지역이 있고 그 지나면 공업 지역이 있는데 중공업 지역에는 많은 그 공업 지역을 스포트하기 위한 보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필요한 여러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업종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저희들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6월 중에 좀 발표를 예정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창원 국가산단을 방문을 해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는 산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문화산단의 구체적인 구상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공단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준공업 지역, 공업 지역인데 준공업 지역에는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문화 복합 타운도 넣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쉽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이제 창원이 R&D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우수 인력들이 가다 보니 그런데 그 창원 대로변을 연해서 R&D 기능들을 좀 집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마곡 지역에 가보면 R&D 지역들이 R&D 기능들이 전부 집적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보 교류도 많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들끓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능들을 집중 좀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단 안에 공업 지역이죠. 그 안에도
아까 그 복합 용도 지역으로 이제 그 지정을 함으로써 그 안에 문화라든지 그런 시설도 넣을 수 있도록 그걸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우리가 주거에 관계되는 그런 지역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와 관계되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을 좀 넣을 거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스포츠 관람권이라든지 우리 창원에서 공연하는 공연에 대해서도 좀 일정 부분을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 좀 할애를 해서 조금 더 문화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창원에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 이제 즐길 수 있는 기회까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도 네네. 생기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시장님 그리고 50주년 미래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제 산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창원 산업혁신파크로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그 겁니까? 단지라는 개념은 뭐 일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근로자분들만 있는 공간. 아시겠지만 파크라는 단어는 공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라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산단의 핵심 가치가 활력이라고 보게 되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산단에 있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찾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산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단에 안에 있는 기업, 공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거기에 근무하는 산단 분들의 활력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구상대로라면 뭐랄까요, 신도시 같은 개념도 좀 들고 청년들이 막 몰려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박사님,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구상하는 이런 형태 미래 산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떻습니까? 좀 가깝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공업단지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구태연하니까 산업단지라는 용어로 바꿨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진국에서는 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 대신에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혁신지구라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릭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공업기능, 그러니까 산업기능과 정주기능과 교육기능과 혁신기능과 이렇게 노는 기능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공간에 같이 다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일터는 일터인데 바로 밑에 가면 맛집 있고 옆에 가면은 또 아주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사무실 있고 창업 공간도 있고 어떤 데 또 대학에 랩이 들어와 있고 그죠. 이런 식의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그와 같은 혁신지구의 조성을 선진국들이 지금 현재 지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 같으면은 가면은 공장만 있는 그런 공업단지 성격이 아니라 이게 정말 여기서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네. 어찌 보면은 그냥 주거지역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그냥 창업보육센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만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와 같은 복합 기능들이 뒤섞여서 같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추세가 선진국의 추세고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만이 첨단 미래 신산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국가 산단 내에서 이제 청년들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규제 완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대로변에 있는 그 공단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용도에 대한 규제, 어떤 용도는 못 들어간다 이런 게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 형태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형태라는 거는 건물에 대한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 기회에 대폭 풀어서 다양한 용도,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용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형태적 측면에서도 규제를 많이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금년 6월 달에 그 용역이 다 나와서 저희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전 발표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 혹시 이 밖에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과제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단지와 이제 공업단지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서로 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옮겨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 쪽에는
그러니까 주거단지 쪽에서 갖고 있던 그런 기능들을 좀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주거단지 쪽도 이쪽이 갖고 있던 21세기 어떤 특이한 생산 기능, 연구 기능들을 이쪽으로 좀 넣어주면서 나중에는 창원 분지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이 뒤섞여서 어디가 공장이고 어디가 주거단지인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뒤섞여버리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공장은 산업시설구역 내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근로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커피 한 잔 마시고자 해도 그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은 지원시설구역 안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그러니까 산업시설구역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지원시설구역 저기 떨어져 있는 데까지는 걸어서 가기도 힘들고 커피 한 잔 사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도구역이 어찌 보면 2차원 평면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산업단지 내 용도구역이라는 게. 이거를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구역으로 바꿔버리자. 복합구역은 뭐냐면은 청청이 색깔이 다른 떡이 쌓여 있는 걸 우리가 무지개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일한 이 토지 안에 여러 가지 용도의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무지개떡처럼 만들어버리자. 네, 그런 개념으로 네. 산업단지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분리되어 있던 기능들이 복합구역 내에서 같이 뒤섞여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거니까요.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그와 같은 개념으로 바꿔 나간다면 앞으로 아마 50년 후에 여기 계신 시청자님 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새로운 창원가 산업단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분?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저희가 첨단 미래 산단, 문화 산단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롭게 조성될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 산단, 창원 국가 산단 2.0의 방향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예, 그 2.0이라는 그 개념이 예전에 그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만든 지금 기존 산단을 1.0으로 바꿨고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 때 처음 설계하는 산단은 좀 예전과 좀 달라야 되겠다 해서 2.0이라는 그 숫자를 좀 썼습니다. 네이밍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저 방산과 원자력 분야를 좀 특화를 하자라는 그런 걸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나라가 또 유지하려고 그러면 항상 방산 산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 생활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널리 있어야 되는데 대용량의 에너지를 또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로는 아마 원자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분야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분야를 어떻게 특화시킬 거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짰고요. 그러면 2.0은 또 왜 다른가 하면은 예전에 이제 국가 산단이라고 그러면 도로를 아까 창원도로 보였던 도로를 깔고 용수를 넣고 전기를 넣는 이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리고 그 연구소가 예를 들어 정부 출연 연구소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공동 연구시설 같은 거를 저희들이 또 유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계되는 방산부품연구원이라든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까지를 전부 다 붙여 공동 기획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그 생태계가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기획을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은 저희들이 다 기획을 다 마친 상태에 있고요. 관련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는 설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 산단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성공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방위 산업도 아마 우리나라 2위 수준의 어떤 생산의 규모를 갖고 있고 뭐 어쨌든 뭐 지금 이 두 산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거점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던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은 방위 산업이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 전강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국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뭐 평화 체제가 도래했을 때 갑자기 이제 시장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자력도 사실은 카본 프리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에너지인데 대신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 개발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령 이제 우리가 태양광 쪽을 이제 어쨌든 이용할 건데
광효율이 지금 현재 뭐 한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광효율이 60%에 달하는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렴하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일 지금 이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핵 융합 발전이 성공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고가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전 산업이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은 옳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은데 대신 조금 벗어난 길, 다시 말하면 비연관 다각화, 지금 기계 베이스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영역이 아닌 미래에 언젠가는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 조금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시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 탄탄하고 안전한 길에 대해서 조금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못 해본 영역, 그리고 이걸 하면은 언젠가는 큰 산업을 우리가 일구어낼 수 있는 영역. 기계산업을 처음 창업과 산업단지 시작할 때 누구도 여기서 이 기계산업이 성공할 거라고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50년 후에 창원이 자랑할 만한,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뭔가 새로운 영역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도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시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방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방산과 항공우주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기계 산업의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인테그레이션, 다른 말로 체계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런 쪽에 목표물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조립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창원은 하나하나의 중소 중견기업들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방산이라는 건 현재 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의 구성 기업들은 굉장히 그걸 강화시키는 게 본질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핵융합 이런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핵융합 기본 계획을 직접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꿈의 에너지인데 이게 마치 시장에 가까이 온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지방자치단체라는 기업에서 선행적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 주도랄까 국제 공동으로 해야 될 이런 영역인데 아직 마켓이 열리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잘 속도 좀 페이싱을 좀 잘 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홍 박사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잘 감안해서 정책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가산단에서 제외돼 있던 마산 자유무역 지역도 올해 국가산단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산단의 전환점, 어떤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은 업종으로 보면은 전기전자, 그리고 정밀기계, 금속, 그리고 기계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 단지 기업인들하고의 교류라든가 또 어떤 자회사가 또 거기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 간의 연계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이제 다만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라든가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은 네모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들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님부터 듣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산뜻하게 떠오르는 거는 별로 안 많습니다. 저는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은 어떤 산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파크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한 해로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앞으로 디지털과 문화를 좀 입혀가지고 산단을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대변모하기 위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지금 힘을 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했고요. 제가 좀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꾸는 꿈은
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그 비전이 완성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4명의 꿈이기도 하고요. 창원 시민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꿈이기도 예, 하고요. 예. 자, 다음에 본부장님, 예, 예.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은 네모다. 저는 그 창원 산단 50주년은 제조업과 기계 산업을 재조명하는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전에 중화업 공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주요 전략 거점인 이 창원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기계 산업은 단지 창원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제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그러한 기초가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창원은 우리나라의 기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조 분야가 또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계속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조업 현장에서 혁신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이라는 것이 또 탁월한 인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 생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 승계자들에게 이러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혁신의 주체라는 어떠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미래 50년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은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대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5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발판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제 뛰면은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창원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함께 꾸는 꿈이자 미래를 준비할 원년이자 그리고 도약입니다. 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특집 토론. 지난 반세기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고 산단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청사진도 함께 그려봤는데요. 이 함께 이룬 도약을 발판 삼아서 창원 국가산단이 청년이 모여드는 첨단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